을 좀 하기 위해서 예전에 중간 때도 제가 마무리 때 했던 얘기지만 여러분들 지금 시험 유형이 쉽다라고 일단 예고를 했습니다. 쉽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뭐 선생님들 얘기가 뭐 다 전적으로 신뢰할 건 좀 아니지만 그렇죠. 또 어렵게 생각했던 애들이 쉬운 거에 또 대응을 못해요. 왜냐면 자기 스스로 또 함정을 파니까. 그래서 쉽다란 말도 좋지가 않아요. 결과적인 걸로 등급 분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근데 이제 당연히 잘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잘 맞아야 된다를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지. 쉽게 냈으니까 한두 개 틀려도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다 똑같다니까.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은 그 선의의 경쟁자들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근데 나머지 초음고 200명 되나? 한 300명? 얘들은 다 경쟁자 아닙니까? 여기를 제외하면 2학년. 그죠? 그러니까 다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려면 좀 더 신중하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 쉽게 냈다라는 말에 너무 또 쉽게 이쪽으로 쏠려버린다든지 아니면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든지 좀 밸런스 맞출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판단할 때. 역시 그 판단의 밸런스는 똑같아. 기본적인 얘기야. 자, 지문 구성. 자, 지문 구성을 만약에 연계실 이제 낼 거 아닙니까? 내겠죠?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내진 않았고요. 근데 이제 뭐 수필에서 하나 내고, 그 다음에 이용학 거 C 내고, 또 뭐 이것저것 저차저차 순위 삼촌 해가지고 제주시 내고 뭐 이런 수준이에요. 한 4-5개 정도 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연기실 낸다고 치면 뭐라도 건덕지 있으니까 내는 거예요. 응? 뭘 해든 건덕지가 있으니까 내는 거예요. 기본적인 건 C라면 C끼리 연계했다면 화자 태도 비교하라는 거고, 시어 비교하라는 거고, 구절 해석 물어보는 거고, 표현법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유형은 굳이 적지 않았어. 왜냐면 여러분 다 알 거니까 지금쯤이면. 응? 알겠어? 그런 유형쯤 낼 거니까 항상 상황이나 키워드가 유사할 거니까 시의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을 차근차근 의미 끊어가면서 읽어내셔야 돼. 그리고 문맥적으로 비교를 하시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적 대상의 묘사나 상황모에 항상 고려해 주시고 시어가 가지는 속성, 표자가 표현하는 정서, 태도, 인식 이런 것들 좀 살펴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복합 지문이 하시고 수필 제시할 수도 있죠. 우린 수호제기가 있기 때문에. 또 나머지들도 그래요, 지금. 자, 그러니까 뭔가 제 작품에서 제시한 핵심하고 연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셔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가 본문이고 나다가 설마 이렇게 연계될 확률이 높은 상태에서 일 맞이했어. 그러면 종합적 감상을 해야 돼. 이러면 역시 똑같아. 끊어봐야 돼. 내가 지금까지 연계식 계속 강조했던 건 끊어봐라. 끊어봐야 된다는 게 연 구성되어 있으면 그 연 단위로 한번 생각해보고. 근데 통으로 한 연이야. 그러면 이제 끊어봐야 되겠죠. 그쵸? 그럼 뭔가 달라지는 부분을 다 끊어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런 걸 해놓고 돌아가야지. 알겠지? 안 그러고 그냥 정서 한 줄 추려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수능할 때도 맨날 얘기했던 얘기야. 제가 전교 때 맨날 얘기했던 얘기. 그냥 주제 한 줄 추려내려고 연계시 읽고 나를 읽고 있지 말고 낯선 시 딱 만났으면은 건덕지는 있겠지? 하고 딱딱 끊어서 먼저 분류해놓은 훈련만 제대로 해놔도 돌아가서 볼 수 있어. 안 그러면 여러분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될 거야. 맞지? 어제도 그랬잖아. 맞잖아. 지원이도. 다 그래요, 사람이. 얘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 그래. 자, 그런 거니까 화자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살피면서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자, 살펴주시고요. 이해가 우선이지 문제에 맞는 것만 찾는 게 우선이 정말 아니야. 자, 문항 구성에 따른 유의점 보겠어. 유사한 표현법 이렇게 낼 수 있고 표현 공통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진짜로 제가 별로 좋지 않다고 했던 문제 유형 기억하시죠? 이렇게 냈으면 어쩔 수 없어. 다 찾아봐야 돼. 다 생각해봐야 돼. 한번 그 맥락을. 그치? 그걸 꼭 하시고 이런 표시도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발문에서 최대한의 뭘 뽑아낼 수가 없게 내버렸다. 그냥 A와 유사한 거 고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발문에서 최대한 뽑을 수 있는 건 뽑아야 돼. 발문이 A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와 유사한 것은 이에 대한 태도와 유사한 것과 A와 정서가 유사한 것은 굉장히 성격이 달라요. 발문 자체가 성격이 달라. 근데 여러분 그냥 유사한 정서만 찾으려고 그러잖아. 1, 2, 3, 4, 5번에서 그지? 그러지 말고 발문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불친절한 문제라면 다 떠올려야 돼. 가리봉동에서 임시사연에 주목하라는 거냐, 그의 인식 변화에 주목해봐야 되는 거냐. 그러면 임시 사연에 만약에 주목을 해야 돼. 그러면 가장의 힘듦이라든지 비참한 노동자의 삶을 골라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그의 심리 변화, 그가 누군가를 이해해, 의심해서 부끄러움을 느껴, 소시민적인 부끄러움을 느껴, 또는 임시에 대해서 연민을 가져. 그죠? 이런 거가 각각 케이스가 달라요. 유사한 정서가. 그지? 맞니?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야. 몇 번 강조했을 거야. 서술상 특징. 자, 윗글에 나타난, 드러난. 그러면 발체 부분을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발체 부분만 의식을 하라는 얘기야. 윗글에 드러난 거니까. 그죠? 아니면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 이런 거. 이런 건 재심 부분 잘 보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래서 해당 부분이 뭐 후반부야. 막 액자식 구성이 또 뭐 어디 다른 부분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제시문에 가장 맞는 걸 골라주셔야 되고, 윗글에 대한 설명이라 그러면 이거는 전체를 다 생각해 보라는 의미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안 드러났잖아요. 틀려요. 이래도 5번이 막 이렇게 그렇게 끄어놨는데, 맞니? 그렇게 끄어놨는데 여긴 안 드러나잖아요 해도 윗글에 대한 설명이다 이러면 학교 선생님이 야 이건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고르라는 거야. 이렇게 방어할 수 있어요. 알겠어? 그런 거니까 잘 따져주세요. 이건 몇 번 얘기했죠. 자, 어처구니없는 실수나 애매함을 잘 대처해야 돼요. 항상 얘기하지만 고를 때 다시 봐. 발문에 동글뱅이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동글뱅이 세모 뭐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 기본이야 기본. 근데 그거를 해놔도 5번쯤 가면 여러분은 머릿속이 복잡해. 그러다 보니까 바뀌어. 그러니까 그거 고를 때 다시 발문 보고 고르라. 몇 번 틀렸죠 지금? 여기서 지금 그런 비중으로 한 4번 이상 안 틀린 사람 없을걸? 잘하라고. 그 다음에 2개가 남아 애매해. 그럼 냉정해져야지. 이건 저번에도 했던 얘기. 뭐 선지에만 제발 집착하지 말고 선지에 나타난 표현 자체만 꼬아서, 이거가 중요해. 표현 자체만 꼬아서 볼라 그러지 마. 무슨 어떤 용어 하나가 잘못됐어 라고 생각되는 거에만 막 너무 치중하면 안 된다고. 내용 맥락이랑 동원해서 이렇게까지도 해석할 수 있나? 이걸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꼭 맨날 이제 주의점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다 허용되나? 아니에요. 분명히 이렇게 덩어리로 대응하다 보면 어색한 게 하나 나와. 그 선지에 나온 표현 그 자체의 좌절감, 이 한마디에 꽂히지 말고 왜 이 선지에서 좌절감이란 맥락을 얘기했지? 라고 생각한 다음에 이 선지에서 그걸 꺼낸 맥락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고 본문의 맥락이랑 대응을 해봐서 이 정도는 그래 호응할 수 있지. 요런 거를 좀 골라주시라는 거예요. 아닌 거는 아닌 것대로 이미 얘기했어요. 예시로 윤동주 자조감은 아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지? 그런 거는 그런 거야. 알겠어? 근데 이제 이상한 표현들, 좀 추상적으로 바꿔놓은 표현들,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좀 아니게 얘기하는 것들은 꼭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오케이? 그래야 선지에만 매달려서 꼬이는 일이 없다. 역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문득 그려있지 않았지. 저번에도 얘기했던 거, 뭐 시적 대상에 대한 얘기인데 시적 이것만 보고 그냥 뒤에 나온 말로 바로 넘어가. 이러지 말라고. 시적 화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시적 대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맞잖아. 인물들 간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랑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랑 무슨 얘기하는지 지금 다들 알고 있죠? 그치? 잘 봐야지. 맞니? 근데 여러분들이 급하다고 덩어리를 넘겨버린다고. 어느 한 키워드만 살짝 보고 여기를 그냥 한꺼번에 처리를 해버린다니까 머릿속에서. 그러지 말고. 아시겠어요? 요것만 잘 피해두고. 그래서 끊어보시라고. 자, 합의할 개념이 있어요. 자, 만약에 대화체라는 용어를 써. 그러면 말 건네기를 해야 돼. 청자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자, 동국칠과에 관련된 얘기예요. 말 건네기를 해야 돼요. 말 건네기. 말을 건네는 투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알겠어? 말을 거는 투로. 너 뭐 하고 있느냐? 이 정도가 돼야 돼. 알겠지? 그래야 말을 건네는 거지. 누이여, 너 이렇게 슬퍼하고 있네. 이거는 내가 그냥 부르고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거잖아. 알겠어? 자, 그렇게 아시고, 니은다 붙으면 생동감을 의미합니다. 현재형 시제는 현재형 어미, 니은다 같은 것들. 자, 근데 이것도 강인한 어떤 의지 이런 거 표현하는 거랑 좀 달라요. 먹다랑 먹는다 얘기할 때 먹는다가 더 생동감이 있는 거야. 그거 말고 윤동주라든지 뭐 이런 윤동주 시인 말고 저기 이육사 시인 같은 경우에 시들 생각해봐. 그럴 때는 현재형 취했다 해서 하는 것보다 단정적이고 강인한 남성적 어조를 얘기하잖아. 그건 그 시의 맥락 때문이죠. 그죠? 근데 국수에서 현재형음이 제시했다 해가지고 이게 의지가 나와? 아니잖아? 그죠? 국수는 생동감이야.
자, 감정이입, 비유, 상징, 반어, 역설. 자, 이거 정설을 어떻게 한다 그랬지? 이 표현법 자체는 간접화라 그랬어. 간접화라 그랬어. 자, 이거가 비중의 문제인데 이게 너무 많아. 이게 정말 너무 많고 나머지 하나 정도 감탄사 하나 썼다 해서 선지가 피하긴 하겠지만 뭐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로 얘기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맞다고 처리를 해야 돼. 비중의 문제. 응? 나머지 한마디 정도 영탄적 어조 써놨겠지. 뭐 썼으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감정이입든지 이렇게 비유든지 상징이라든지 이게 이미지가 너무 많아. 그런 시들은 비교적 차분하고 담담하게 얘기하고 있다 이래도 돼. 근데 감탄사가 너무 많네.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표현이 너무 많아. 그러면 그거는 격정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두 개를 충돌시켜서 선지 내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한쪽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두 개를 충돌시켜서 내면 안 되지. 근데 어느 한 선지 했는데 여러분이 뭐야 간접하면 알고 있어. 동곡칠갈 예시로 들게. 자, 중림의 원숭이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간접화가 맞아요. 근데 썼다 해서 이게 직설적이 아니야? 맞잖아.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충돌시켜서 선지를 내지 않는데 둘 다 있음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지. 알겠어? 맞니? 근데 선지 하나를 띡 냈다 해갖고 뭐야 간접하지 이렇게 끄어버릴 수 있단 말이지. 알겠어요? 쓴 건 쓴 거고 쓴 건 쓴 거야. 알겠니? 근데 전체적인 시상적인 방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하면 쓰인 것들 중에 하나 들어있으면은 맞다고 해야죠. 뭐 두 개를 충돌시킬 리는 없기 때문에 잘 고려하세요. 자, 직설적 표현, 어떤 격정적인 뭔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감정이입은 일종의 의인법이야. 하지만 뭐 선생님이 중림의 원숭이는 감정이입이라고 알려줬습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죠. 그냥 감정이입을 하시면 된다고. 근데 의인화된 표현을 써서 이걸 바로 끊지 말라고. 응? 학교 선생님이 아무리 아니라 해도 다른 확실하게 아닌 게 있을 수 있어. 알겠어? 그런 충돌되는 표현은 세모로 생각하셔야겠다. 뭐니? 학교 선생님마다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밤마다 설명이 다를 수도 있고. 무슨 매뉴얼 정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수업 방식은 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집어준 것들은 그게 충돌되는 표현이 나오면 너무 아니라고 의식하지만 끊고 하지 마시고 다른 선지도 좀 보면서 확실한 걸 골라줘야 돼. 먼저 생각해야지. 알겠어요? 자, 그런 거예요. 넘어가고요. 자, 감정이입의 대상물을 우리는 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거는 한번 알려줬죠. 또 객관적 상관물이 원래 큰 개념이라니까. 오케이? 중림의 원숭이를 감정이입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근데 객관적 대상물이 된다고 해도 문제가 없어요. 단지 피해줘야 되는 표현은 뭐가 피해줘야 돼?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이러면 틀리지.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 객관적 상관물을 써서 하면 역시 얘도 세모를 그어주셔야 될 때가 있어. 모든 감정이입은. 알겠니? 모든 감정이입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단지 그 앞에 붙는 수식 용어가 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냐 아니면 화자의 처지를 유발하냐 뭐 이런 거. 오케이? 화자의 마음을 투영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선지가 주어지면 그거에 맞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시간의 흐름, 이동이 드러난다와 시간의 순행적, 순차적 순서에 따라 시간의 흐름대로 뭐 이런 식의 선지로 구성하는 것은 이 말의 뉘앙스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요. 그러면 순차적 흐름도 나타나는 게 맞고 알지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현재, 과거, 미래여도 시간의 흐름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찾으라는 얘기예요. 역순행만 의미하지 않는다. 순행, 역순행만. 오케이? 시간의 순차적 이동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야 우리가 순행적이니 역순행적이니 구분을 하라는 거고, 그냥 시간의 흐름이 드러난다. 시간적 표지가 드러난다. 뭐 시간을 알 수 있는, 계절감을 알 수 있는 말이 드러난다. 이거는 조금 뉘앙스가 다를 때가 있어요. 특히 사설 문제에서 이걸 잘 꼬아요. 우리 출판사 문제는 이런 걸로 꼬는 경우는 없어. 사설 문제에서는 이런 걸 자주 꼬아. 알겠지? 어지간해서는 순행, 역순행 구분을 묻는데 하나 알아두시라는 거. 자, 뭐 성경우정이랑 시선의 이동, 이거 역시 벌서스 관계가 사실 아닐 때가 있어. 근데 우리 지금 종곡 7가 같은 거였나?
그거 얘기하면 성경 우정을 딱 이렇게 맞게 해주시는 거였는데 그거는 역시 딱 감정이입의 경우랑 똑같아요. 의인법이랑 충돌하면 선생님이 알려준 것 중에 가장 해당하는 핵심적인 거 골라주면 되지. 그죠? 근데 두 개가 충돌되게 선지는 않을 거야. 근데 이 두 개는 비슷한 바가 있다. 알겠어요? 시선의 이동이 외부에서 내면으로 이동하면. 됐어요? 외부에서 내면으로 이동하는 시선의 이동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동국칠과도 맞을 때가 있다. 아시겠죠? 근데 무슨 원경에서 근경 이러면 당연히 틀려. 예?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수능에 나오는 의문형의 구분은 의문형 문답법, 설법 정도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우리 제망매 같은 경우는 그 가난이 있고를 개인적 의문의 표현으로 일단 알고 계셔야 되죠. 이런 거 조금 기억하셔라. 자, 이제 들어가자. 자, 국수입니다. 자, 국수는 자 1년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자, 국수를 만들어 먹으려는 마을 사람들 들뜬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어떻게 전개 국수가 오는 시기를 언급해. 자, 덩어리를 떠올려. 내용 맥락을 떠올려. 자, 그래서 눈이 와서 이제 겨울이 되는 그런 계절이었어. 그때 오는 거라고 얘기를 해. 자, 아이들은 꽁사냥도 하고 엄마는 김치 가지러 움막도 가고요. 보관소. 그다음에 마을을 즐겁고 들뜨게 하면서 국수가 온다. 구수한 즐거움.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자, 국수의 면 재료인 메밀이 부엌에서 이제 삶아지면서 분틀을 타고 면으로 뽑아져 나온 풍경도 또 얘기하죠. 그지? 산모해 같은 분틀을 타고 오는 것이다. 기억하실 거야. 자, 그 다음에 국수는 예로부터 어떻게 했다? 메밀이 봄부터 가을까지 성장을 한 가운데 여기 부분을 계절의 변화나 시간의 이동으로 보지 말라 했죠. 그냥 메밀의 성장이에요. 이 시의 전체적인 시상 전개를 하라고 그랬는데 시간의 이동이 계절의 변화가 드러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다는 얘기예요. 자, 마을 사람들 의젓한 마음을 지나서, 즉 무슨 뜻? 즐겁게 마을 사람들끼리 나누어 먹으면서 또한 한방눈이 쌓이는 밤에 계절감, 유교적으로 정감 있게 가족들이 먹도록 삶아져 온 것이다. 유교적으로 내가 왜 했을까? 아버지는 아버지 큰 그릇, 아들은 아들 작은 그릇. 국수는 그리고 항상 이 부분 꼬여서 틀리죠. 많이 틀렸었지. 설화적이고 전설적인 것이었어. 그래서 전설 같은 일화를 지녔다고 하는 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오는 것처럼 오는 거야. 즉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서 국수 먹는 게 아니야. 지금 전설 같은 거라는 거야. 국수가. 알겠지? 설화적 분위기를 통해서 국수가 전설 같은 음식이다. 계속 흘러내려왔던, 계속 이렇게 옛날부터 흘러왔던 전설 같은 음식이다. 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무슨 이 시의 영상화 계획으로 오른 것은 이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국수를 나누어 먹으러 오는 모습, 계절마다 잔치를 여는 모습, 이런 거 다 틀렸었어. 왜? 계절마다 뭐 이런 게 어딨어. 그냥 겨울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야, 졸리면 뒤에 가. 일어서서 들어. 알겠죠? 버티고 있지 마. 어차피 졸리니까. 어제 고생들 했잖아. 그러니까 졸리면 서서 들어야 돼. 자, 이연에 가서 국수의 재료와 민족적 특성에 대한 감각적 표현을 써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죠? 우리 민족의 문화와 심성을 이제 또 표방하도록 어떻게 되죠? 의미가 확장되죠. 의미가 확장돼. 민족적 심성까지 확장된다는 얘기야. 자, 희스모리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이다. 여러 감각 나열한 거였지 공감각 아니라 그랬죠? 오케이? 자, 그런 거요. 즉 우리 민족의 소박한 심성이다. 국수를 먹는 반찬과 이제 국수에 올려 먹는 고명, 이거 둘 다 해당할 수 있는데 어떤 데서는 또 각각 이상하게 설명할 때가 있어요. 사설 문제마다. 그러니까 그냥 둘 다 알아두시라고. 요거 가지고는 잘 안 꼬니까. 자, 국수를 나누어 먹는 장소. 출판사 기준으로는 요거 생각하시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나누어 먹는 장소, 각종 냄새가 섞여있는 쩔쩔 끓는 아랫목이다. 아랫목, 계절감 의미하는 거 맞겠죠? 겨울. 왜 끓겠어? 방을 온돌로 덮였을 거니까. 그리고 이 장소에서 뭐 한다? 국수 나누어 먹는다. 국수 나누어 먹는 냄새가 온다. 후각적으로. 자, 이렇게 여시하면 되겠고, 3년에 가서 국수에 깃든 민족의 심성하고 전통적 삶의 가치까지 또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살뜰하리 친한 것이고요. 뭐 의인법, 그 다음에 꿈이 없고 소박한 것이다. 우리 민족의 심성이다. 자, 국수의 의미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주요 오답이나 알아둬야 될 거 봐야 되겠어요. 객서에 관한 작가 정보 및 시대적 정보를 준다 그래. 만약에 그럼 뭐 이제 그런 시대적 정보에 대한 보기는 뭐 당연히 일제강점기 치하에 민족 정체성의 훼손 뭐 이런 분위기를 막 얘기하면서 창씨 개명되고 뭐 민족문화 말살의 분위기고 40년대의 분위기고 뭐 이런 얘기 할 거야. 그 국수의 의미를 얘기하라 그러면 사라져가는 민족의 혼을 일깨우려고 썼다고 시인의 의도를
고르면 되지. 그러나 그런 정보 없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건 국수로 환기되는 공동체적 전통과 공동체적인 흥겨운 분위기에 대한 애정, 또 민족적 심성에 대한 반가움과 그리움,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자신의 과거를 아쉬워한다? 이러면 옳지 않아요. 오케이? 나의 과거랑 상관이 없어. 자, 국수를 상징적 시어로 보는 것은 보류해야 돼. 어떤 곳에는 민족의 심성을 의미하는 상징성으로 볼 때도 있고 시적인 맥락이 주어지고 그냥 구체화된 것으로 볼 때가 있어. 개인적으로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자, 국수를 먹기에 좋은 시간과 장소를 드러내고 싶어서 시 쓴 것도 아니죠.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 그냥 그거는 국수를 나눠 먹는 시간과 장소를 얘기한 거고 주제를 생각해야지. 그죠? 의도를 이렇게 보면 어떡해. 그죠? 주의하시고요. 눈이 내리는 겨울은 국수를 먹는 계절을 뜻하지 민족의 어두운 현실 이런 거 연관시키지 마시고. 그 다음에 국수는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왔어. 딱 한 번. 출판사로도 안 나오고 사설 문제로 나왔어요. 그거는 구수한 즐거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이건 김유정 소설이 띠고 있는 해학성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오케이? 성격이 좀 다른 거야. 어디까지나 분위기만 좀 즐겁다 이런 느낌이다. 국수를 나눠 먹는 풍경. 자, 그리고 국수라는 대상에 대한 추억을 통해서 이제 과거의 민족 공동체에 대한 그림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일련의 맥락을 한번 떠올려 보면 돼. 국수에 얽힌 과거나 이런 것들이야. 나에 얽힌 뭐 이런 얘기가 아니다. 나 옛날에 국수 먹었었는데 지금 못 먹어. 힘들어.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자, 산멍이 같은 분틀, 국수가 되기까지 전체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단지 뭐다? 국수가 면으로 삼기거나 아니면 그 부분만 얘기하면 산멍이 같은 분틀이란 말만 얘기하면 그냥 면이 뽑아져 나오는 광경이죠. 뭐 이제 산멍에는 이무기라고 하는 전설상의 뱀을 얘기하는 시어일 수도 있고 그냥 큰 뱀을 얘기할 때도 있고요. 어휘 문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자, 동치미국 꿩고기 후반부에 나오는 거 반찬으로 보기도 하고 고명으로 보기도 한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 요 할머니 할아버지 요 부분은 국수의 역사적 시간성과 설화적 분위기를 조성해서 국수에 대대로 전해오는 전통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쓰인 표현이지 굳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면 안 돼. 와서 국수를 나눠 먹는다 이걸 연출한다 필요 없어요. 대대로 나며 죽으면 나며 이 구절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평화로운 농촌 마을의 정경을 얘기하는 거였어.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간다. 요거에 여러분들이 물음표 쳤더라고. 근데 아니야. 괜찮아. 그지? 맞니? 평화로운 농촌 마을의 정경을 얘기하고 거기서 살았으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의미 확장으로 보셔야 되고요. 실체를 드러낸 표현이 아니다. 의미를 확장시키는 부분이었어. 자, 그리고 우리 5차 문제였나? 문제 하나 있었죠? 굳이 어휘에서 감각어랑 아닌 거 구분하라 문제 하나 있었거든요. 이제 이거랑 마지막에 의젓한 하나 나왔거든요. 이제 의젓한이 틀렸었어. 나머지는 다 감각어야. 자, 형식 디테일도 보실까요? 요런 것들이 있었죠. 감각적 표현을 해서 생동감 부여, 방언 썼고요. 열거법 있었고요. 속성을 부과하려고. 그 다음에 화자의 감정도 좀 있지. 영탄법 통해 감정 고조하는 것도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 자, 그 다음에 반복법 지시대명사 이거는 친근한 것으로 표현하는 거. 그죠? 이 호칭을 통해서 많이 지시어를 통해서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친근한 것으로 복수를 보기 위한 것이고 응축시키는 표현이기도 하다. 변형된 반복법 해서 이 구절 오래된 공동체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오는 것이다. 국수의 형상화 공동체의 전송으로서.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인가는 의미 확장하는 거고 시적 긴장감 형성을. 이 시적 긴장감은 내가 느끼는 긴장감이 아니지 무슨 내용 때문에. 뭐죠? 언어적 긴장이라고. 언어적 긴장. 알겠어? 시에서 나오는 긴장감, 시적 긴장감은 항상 언어적 긴장감이야. 독자가 느끼는 긴장감이 아니야. 독자가 내용 때문에 느끼는 긴장감이 아니라고. 위기인가? 이게 아니야. 언어가 낯설어서 생기는 거야. 아니 이것은 무엇인가가 무엇 낯섭니까? 거기서는 계속 그걸 물어봄으로써 뭐죠? 실체화시키지 않고 있어. 그죠? 근데 계속 무엇이냐라고 물어. 이 언어가 우리에게 언어적인 낯설음을 준다는 얘기야. 표현법으로서 효과를 발휘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의인법 살짝 친한 거. 자, 뽀양, 구현, 시적 허용이라는 거 있었고요. 색채의 미지도 하고요. 난 방언을 통해 공간을 묘사하면 황산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러면 안 되겠지. 여기까지만 맞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진술의 형태의 운율감을 부여했다. 뭐 반복법 이런 거 떠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표현. 운율감이 부여된다라는 건 항상 이런 거예요. 의문형 어미의 사용은 맞지만 궁금해하는 것을 실체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작가가 이미 드러내고 싶은 것을 저런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드러낸 시적 긴장감의 표현이다 라는 말 선지로 비틀어져도 잘 맞추시고요. 산문 형태의 시는 산문시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생연 구분도 없이 다 줄글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행 구분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문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지? 이런 거 문제 한두 개 있었죠? 자, 추상적 개념의 감각적 형상화 이런 것들도 구절은 이제 구수한 즐거움이라는 구절을 떠올리시면 돼. 추상적 뭐 구체화? 뭐야 국수에 그런 게 있었어? 구수한 즐거움이라는 첫 부분을 떠올려 보시면 돼. 전체적인 것도 말 돼. 국수를 통해서 환기되는 전통이라든지 이런 거니까. 그쵸? 민족 공동체니까. 그 다음에 출판사에서는 화자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시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다른 거랑 묶였을 때 맞았어요. 이거 감정이입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럴 것 같긴 하지만. 알겠어? 대상에 대한 오타가 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는 것이다. 문장 구조의 반복을 단정적 어투로 의미 강조 이러면 틀리겠죠. 단정적 어투 이런 게 아니라니까. 자, 시간의 흐름은 없습니다. 시선의 이동 이런 것도 다 틀려요. 역설, 반어, 감각의 전이, 수미상관 다 틀렸어. 화자가 관찰한 대상에 대한 묘사. 자, 화자의 반가움 즉 정서도 있죠. 이런 것들 둘 다 있는데 심리 묘사를 그렇다고 해서 교차했다? 이런 표현은 틀렸었어요. 출판사에 있었던 표현들이야. 자, 연기 작품으로는 자, 뭐 이런 것들 떠올려 볼 수가 있죠. 여운한 골적 많이 했어요. 필수로도 뽑았고 민족의 공동체적 삶 뭐 방언을 써가지고 또 토속적인 거 얘기한 거고 음식 소재 감각적 이미지 썼어. 그러나 이 시는 공간과 시간의 이동을 보인다라는 거 요거가 이제 대조의 포인트였어. 장비 출판사는 당연히 학습 활동에 떡과의 비교를 하라 그래요. 그러면 방언의 활용 생각해 보시면 되고 국수와 함께 우리 삶의 전통성 계승을 했다. 이 국수라는 작품과 함께. 왜? 국수에서는 요런 거고 떡에서는 해학성이라고 하는 민족 특유의 정서를 계승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나는 삶과 같은 모습, 공동체성에 관련된 시를 좀 골라주시는 게 맞고요. 마을 공동체 나누어 먹으면서.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뭐 다 출제됐던 기출만 모은 거거든요. 내가 찝어준 거 말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그 문제에서 여러분이 한 번씩이라도 봤던 거. 그러면 이시영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는 시가 있었어. 이런 건 다 4차 5차 교재 기준이야. 자, 끝까지 도치가 좀 있으면서 잊지 아니하고를 반복해서 서글픈 정서 드러내는 거. 쌀랑눈이 국수와 다르다는 점. 처량한 나를 청지를 형상화시켰다라는 거. 결국 시어 비교죠. 이런 거 내기 좋고요. 백석은 북신 서양 시초도 쓰고 그랬죠. 반복적 구절도 나타나고 민족의 과거를 생각하는 부분. 국수에 대한 태도, 친근한 반가움을 의미하는 시들 골라주시는 거 있을 거야. 이것도 발문이 어떻게 주어지지? A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와 유사한 것은. 그러면 친근감 반가움을 골라줘라는 거지. 알겠나? 자, 그다음에 백석의 두보와 이백가치는 필수로도 뽑았었어요. 동일시 했었지. 이백과 두보의 타양살이 처지라 해서 타양에서의 외로움을 생각 중인 그런 거고 여기서 주의할 시어는 호궁소리는 화자의 처지가 대조되는 시어였어. 시 보시면 알 거예요. 박목월의 적막한 시교 문제로도 많이 나왔던 시입니다. 그리고 올해 고1 6월 모의고사에도 나왔고요. 자, 모밀목을 서민적 정서랑 연관시켜 접근을 하시고 서로의 애환을 나누면서 위로해주는 그런 소재로서 음식시로 묵기 좋습니다. 꼭 보세요. 자, 산유화로 이동하겠어요. 자, 내용 디테일 보시면 1년은 당연히 꽃이 피는 거겠고요. 존재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고 2년에서는 존재의 근원적 고독을 얘기하고 있었어. 저만 혼자서 이거 할 거야. 그 다음에 고독을 수용하는 화자의 분신이 3가 나올 거고요. 요거가 이제 고독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교감하려는 태도지. 를 감정이입을 통해서 그 새를 통해서 형상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새가 뭐다? 꽃이 좋아 산에서 산다 이런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고전 시가에서 얘기하는 자연 친화 따위를 고르면 다 틀린다 그랬었어. 그딴 걸 얘기하고 싶은 시가 아니라 그랬지. 그죠? 사연은 꽃이 짐이야. 수미상관에서 자연의 순환적 질서 드러내면서 끝내고 있죠. 자, 창비 교과서에서 자소서에서 항상 얘기하는 시어의 의미, 단순한 이 개인적인 의미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인 의미만 무효하는 게 아니라 산이 존재가 탄생하고 소멸하는 공간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주적 공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 응? 자, 그다음에 꽃은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를 뜻합니다. 작은 새는 화자의 분신으로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전만치 혼자서라는 표현 가셔서 존재의 근원적 고독을 인식해서 화자의 자아성찰, 요 표현이 이제 사설에서 좀 나와가지고 당황을 했을 건데, 반성 이런 의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색을 했다는 의미야. 를 이끌어냈다. 전만치 해석은 좀 중의적이었죠. 결국 거리감으로 화자가 인식하는 거고요. 근원적 고독이라고 써머리처럼 외워버리고 있지만 요거가 핵심이지 사실. 맥락적으로 여러분이 떠올려야 되는 거야. 요거는 그냥 외울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쯤이면. 자, 그래서 풀어 써놓으면 절대적 거리에 따른 고독감의 발생 및 심화 부분이 이제 2연쯤 되는 거였어. 이게 모든 존재의 속성이라는 거야. 모든 존재는 무언가에 가닿고 싶은데 그 정작 가닿아야 될 존재는 저 멀리 있다. 거리감이 발생한다. 그것 때문에 고독이 발생한다. 라고 근원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건 모든 존재가 그래. 그렇다 해서 화자가 저 고독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지만 부정적 정서라든지 직설적으로 뭘 표현한다. 이러면 다 틀렸어. 항상 핵심은 이거야. 항상 핵심은 이거야. 차분하게, 담담하게, 관조적으로. 자, 나머지는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직설적 표현도 없다. 정적인 분위기 얘기했었죠. 아무리 무슨 꽃이 피었다 쳐도 역동적으로 드러냈다면 다 틀려. 그래서 이거는 관조하고 있는 거야. 저만치 피어있는 시,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시, 그런 양태를 마치 풍경화 보듯이 관찰하고 있는 거야. 이언을 자, 시인 무슨 복이 줘가지고 김소월에 관련된 얘기를 한다 쳐. 그래서 시인 특유의 외로움과 고독의 정서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해. 그럼 이 시에도 그렇게 드러났구나. 하지만 그것에 뭐 화자가 괴로워한다 이런 것은 좀 틀린다. 자꾸 알겠니? 부정적 정서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 알겠죠? 자,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연결짓다 이러면 문제가 별로 발생하진 않아요. 자연현상, 모든 자연현상이 그렇다는 거잖아. 그리고 인간들도 그렇다는 거고 나도 그렇다는 거니까. 자연이 순환하면서 근원적으로 고독하다는 것을 세계에 이입해서 드러내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 순환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제가 좀 두 개예요. 자, 산의 속성은 우주적 공간이라 표현해도 여러분이 그러려니 해라. 꽃이 좋아 새가 산에 산다. 거리감의 극복이다 라고 볼 수 없어. 이거 버블 튀었나? 문제 많이 틀렸었어요. 자, 그 근원적 고독의 수용과 인정이야. 그냥 딱. 그리고 새가 그런 것을 유도한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새가 화자의 분신입니다. 이런 표현도 안 돼. 아니야. 이런 것도 아니라 새가 그냥 화자의 분신이라고. 새로운 의미 생성도 아니고 그냥 이연에 얘기했던 고독감을 수용한다는 거니까 다른 의미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지? 자, 새는 자유로운 존재로 움직일 수 없는 대상이 꽃과 대비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화자에 그걸 이입한 건데 왜 대조된다 그래. 그죠? 자, 요런 것들이 내용에서 여러분이 많이 틀렸던 거고 형식에서는 이런 것들 많이 좀 유의 있게 봐야 되겠다.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야. 자, 그래서 꽃이 피고 지고 요런 순환적 질서 드러내는 거. 오케이, 이거는 괜찮아. 그러니까 하지만 갈봄 여름 없이 계절의 질서를 바꾸어서 낯설게 만들고 뭐 이런 정도만 이해해야죠. 여기 구절만 얘기해놓고 계절의 변화 드러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요것만 생각하시라고. 여기에 무슨 계절감 드러내는 이미지 있다고 해석하면 안 되고. 안 돼요. 계절의 순차적 순행이라 봐서는 절대 안 돼요. 그죠? 가을을 뒤집어 놨는데 무슨 순행적이야. 맞니? 이런 표현에서 여기서 정말 많이 여러분들이 틀렸었어요.
이건 지금 계절감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 말 그대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존재가 탄생해서 질 때까지 그 사이에 겪는 존재의 근원적 고독감에 대한 얘기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자, 전통적 사문보의 형대적 변용이라는 표현, 이 표현 낯설어 하지 마. 자, 옛날 시는 한구, 한행 이렇게 딱 사문보, 사문보 이렇게 끊어져야 되는 거였어. 근데 우리 시에서는 행과 연배열에 따라서 그냥 사문보 배열을 행과 연배열에 따라서 구성했죠. 그래서 이제 형식상 대칭이라 그랬잖아. 형태상 대칭. 맞니? 1, 2연하고 3, 4연이 내용상 대칭되는 게 아니고 형태상 대칭이다. 맞죠? 기억하실 거야. 각 연마다 1, 4행에 거쳐서 3번 구성 다른 거야 뭐. 알 것이고 종결 및 반복은 가군인 거. 지금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해. 의미적으로는 보여 고려하지 마시고 갈분 멸음 없이. 자, 그 다음에 수미상관. 시간과 계절의 순환, 자연의 섭리, 자연의 고독함이다. 이러지도 마시고 존재의 고독함.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는 수미관 상관 구성은 있는데 고독을 보여주는 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구절을 골라줘야 되지 무슨 사형 가지고 그러면 안 돼. 보여주는 구절은 보여주는 구절을 골라야 돼. 일단 구절 해석을 할 때 말이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했는데 옳은 해석 고르는 거 알잖아. 그런 유형들 생각하시라고. 그럴 땐 정확히 대응되는 구절을 골라야지. 갑자기 사형 가지고 존재가 고독하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자, 시의 유계적 구성을 생각을 해볼 때 이런 표현상 특징이 관조적 태도 및 주제를 보조해 주는지 따져보실 것. 이거는 우리 중간고사 때부터 계속 얘기하는 뭐죠? 형식과 내용의 유기성.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런 문제가 한두 개도 우리 있었다. 그러니까 사설 풀 때. 단원은 다르긴 하지만. 응? 중간고사 단원이잖아요. 요거 형태와 내용의 무슨 유기성 이거는. 그죠? 그렇지만 어떤 시든지 될 수 있어. 어떤 소설이든지 그냥 형식과 내용의 유기성은 물어보기 좋아. 근데 뭐 여러분 안 내겠지. 자, 1, 2연과 3, 4연은 형식상 대칭이라고 하는 거. 내용상 대칭은 형산별곡이야. 1부하고 2부로 나눈다. 정산별곡은. 자, 기출된 연계작품은 요런 것들. 자, 사문보 하라면 만약에 음보일 같은 거 얘기하면 민요 고르면 되고 고려가요 사문보로 떨어지는 거 골라주시면 돼. 고려가요는 어차피 사문보니까. 대표적으로 청산별곡이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서경별곡도 있을 거고 뭐 알잖아요. 남강수라는 사람이 산유화 썼는데 이거 어렵지 않아. 남강수의 산유화는 봄이라는 계절감이 그냥 있었고 임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하는 시여서 차이점이 있었어요. 결국 공통점은 자연의 순환만 보여줬어요. 이런 거야, 이런 거. 어차피 비교하라 그러면 양상 달라지든지 시어가 뭔가 좀 해석이 다르든지 이거밖에 없어요. 응? 체험 및 성사에선 필수로도 뽑았죠? 뭐뭐 덕운을 반복시키고 이거는 역시 이게 메인이었어. 그죠? 여기서도 꽃가 피고 지고 연변 브루스 다 하는데 뭐 수미상관까지 쓰는데 뭐죠? 주제가 달라. 주제가 달라. 알겠죠? 꼭 시들 다시 보라고. 관조적인 태도의 시 골라라.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도록 직설적 표현을 줄이는 거야. 항상 이런 시를 고르는 것. 이런 거를 5개 중 하나를 골라야 돼. 그러면 최대한 담담하게 표현한 걸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화자가 보이는 이 시에서의 태도. 맞니? 이 시에서의 태도. 얘기하면 관조적인 거 골라줘야 되는데 그러면 직설적 표현을 최대로 줄인 걸 생각해봐야 돼. 우리가 가장 배웠던 것들 뭐 산도와 청노루, 나그네 이런 것들 박목어 시들 떠올려보면 담담해요. 오케이? 담담해. 자, 또 김소월이어가지고 초운도 낼 수도 있고 삭주구성도 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삭주구성은 뭐다? 여기가 고향이야. 김소월이 그립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고향 그립다고. 고향 그립단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고향 못 간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시였어. 그냥 사문부 때문에 묶은 거였다. 4차 교재였나? 5차 교재였나? 자, 제비는 근데 역시 또 여기서 제비가 동원되지. 그리움을 유발하는 객관적 상관물이 된다. 근데 화자와 대비되지는 않겠다. 그 다음에 또 감정의 및 대상물을 가장 골라주는 시들은 연계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은. 창비 출판사에는 학습활동에 청산별곡이 있어요. 자, 그래서 후렴구가 중요했죠. 형식적으로는. 리을 이음이 반복돼 있다. 자, 근데 이거 반복돼서 시의 내용과 같다 다르다. 내용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요 후렴구가 얄리얄리 알랑식이 별 내용이 있는 건 아니야.
별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리을, 이응, 음을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명랑한 음으로 들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시말을 굳이 하자면 뭐죠? 비록 현실이 어렵지만 고려 민중들이 뭐다? 낙천성을 보였다라는 것도 가능하다. 시의 내용은 개차반이란 말이야. 지금 청산별곡이 청산 가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겉으로는 좋게 얘기하는데 뭐야, 현실 외롭고 힘들다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응? 거기가 내 청산이 완벽한 장소라고 하지 말라 그랬지. 어? 도피처야, 도피처. 이상향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도피처라고. 알겠어? 근데 후력부는 얄리얄리 알랑정하고 있어. 이거는 고려 민중의 낙천성을 의미할 수 있다. 내용상 대칭이었죠. 2연의 새랑 3년의 새가 다르다. 2연의 새는 감정이입이에요. 3년의 새는 뭐다? 객관적 상관관계야. 뭐라? 화자랑 좀 그 화자의 정서를 유발하는 약간 대조되는. 3년의 새는 3년의 새는 그래.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이 묻은 장글라는 뭐 가지고 그 가는 새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거는 화자와 처지가 달라. 알겠어요? 2연 울어라 울어라 새여 이 부분이 감정이입. 자고 일어나 울어나세요. 너보다 싫은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운다. 요거 할 때 얘가 감정이입. 3년은 아니야. 알겠어? 3년은 속세의 미련을 가지는 새를 본다는 거야. 그 미련을 나에게 주는. 알겠어요? 나는 지금 어디 왔어? 청산 와버렸어. 오케이? 알겠니? 자, 청산은 이상향이지만 머루와 다리를 캐먹는 도피처로서 현실적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뭐 뒷부분에 이제 여러분은 안 봤겠지만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고요. 마지막 연애는 술을 통해서 씨름과 비애의 일시적 해소하는 그런 시였어. 극복은 안 됩니다. 창비 출판사의 학습활동에 또 하나 있죠. 나태주의 풀꽃2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였어. 풀꽃2 맞나? 그런 시가 있었는데 문장의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친밀감이 상승합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뭐가 되고 뭘 하게 되면 뭐가 되고 뭘 하게 되면 연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점점 친밀감이 이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서 고조가 돼. 점층법이. 그러니까 얘는 반복을 쓰고 있는데 점층적인 것이다. 요거의 포인트를 잡아주시고요. 거리감이 좁혀지죠. 그러니까 지금 저만치 혼자서 띄워져 있네 라고 피어 있네 이런 이 거리감 나타내는 또 뭐죠? 산유화랑은 조금 속성이 다른 것도 있겠지. 꽃의 속성, 연계시에서 꽃의 속성과 같은 것을 찾을 때는 근원적 어떤 뭔가 문제를 발생시키고 생성과 소멸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이런 부분의 꽃의 속성에 맞는 연계시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 안 나오리라고 생각하지만 5개 중 하나 골라라 이러면. 꽃이 피는 걸 가지고 어떻게 다루고 있는 거에 대한 화자의 태도, 시와의 양상을 생각하는 시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산유화 연계시는 2편이나 찍어줬죠. 그 중에서 뽑아보자면 이런 시들은 좀 비교하기가 좋습니다. 수능특강에 나왔던 시 요거 있고, 그쵸? 다 나머지는 있었지. 선우사에서는 천재정주 교사가 산유화랑 맨날 연결시키고 있어. 우리 문제를 통해서도 많이 봤을 거라 생각해. 꽃이 피는 건 한참이어도 뭐 지는 것은 잠깐이더군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꼭 보십시오. 능금은 산유화랑 마찬가지 성찰을 보여주고 있어. 존재론적인 거야. 존재론적 성찰을 드러내고 있어요. 철학적이야 시가. 굳이 묶자면 얘랑 얘를 묶어야 되고,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산유화랑 관조적이라는 점에서 조금 꽃이 피는 양상하고 좀 비슷할 거고, 얘랑 얘는 좀 사랑 때문에 그죠? 이별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꽃의 짐을 관련돼서. 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서 낯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보세요. 문정이 것, 송의 것을 봐야 돼. 우리 가리봉동에 보면 최두석의 성의꽃이라고 하는 시를 내가 지적해 준 적이 있을 거야. 최두석의 성의꽃은 이거랑 달라요. 문정이의 성의꽃, 산유화 연계시 다 있어. 자, 이생주장전 넘어가기 전에 지금 몇 분이죠? 2시 6분이군요. 조금 쉬도록 하겠어요.